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만든 교재는 시드니시에서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재로 채택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용배입니다. 호주에서 제가 23년간 살다가 2년 반 전에 한국에 왔고요. 저와 같이 앞으로 계속 영어 수업을 같이 진행할 제 둘째 딸 클로이를 소개합니다. 클로이는 호주에서 태어난 원어견으로 지금 8살입니다. 지금 2년 반 동안에 영어와 이제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천재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클로이와 함께하는 저희 영어 시간에 아주 재밌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엑기스만을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주 잉글리시에 제가 이 아이콘, 이 복장을 입고 온 것은 제가 한국인들의 불치병인 영어병을 제가 치료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의사 복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끔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또 너무 마음 속상해 하시거나 마음 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도 유머가 통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한다고 하죠. 제가 또 웃자고 하는데 또 죽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영어에 대한 중점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이 개념을 잘 잡으시면 영어가 한 손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 6주 안에 영어를 여러분 손에 꼭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도 외국말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미수다 혹은 비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만큼 한국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말을 잘하죠. 그러면 그들은 왜 한국말을 잘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들이 제일 처음 다녔던 어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한국 문법 책을 제가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이해하기 힘든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영어 습득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습득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우리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23년 살면서 약 7개국어의 언어를 하는 천재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천재의 비법을 저와 함께 나눠보았더니 일단 이 친구가 저와 많은 철학적인 언어에 대한 철학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동일함과 차이점을 찾아내더라. 그리고 모국어를 기준으로 외국어를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문법을 용법으로 우리 풀어내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친구는 제임스인데요. 영어 5개의 어순이 외국어에도 똑같이 5개의 어순이 있더라. 우리가 배웠던 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가지의 어순을 만들어내는 또 5개의 재료가 있더라. 그것 또한 다른 외국어에도 5개의 재료가 있더라. 그걸 우리가 배웠던 것이 품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했던 영어 방법, 제가 했던 영어 방법인데요. 저는 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자, 봅니다. 잘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 그 카투사 시절의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는 머리도 많았죠? 제가 카투사 시절에 했던 방법은요, 실은 제가 83년도 4월 군번인데요, 그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죠. 그래서 영어를 좀 한다고 자대에 배치가 됐는데, 실은 미국 병사들의 영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미군 우리 상사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와이빌리, 너는 영어는 잘하는데 왜 조금 정신적으로는 이상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는 잘하는데 항상 그 주제에서 항상 그 삐딱선을 타고 가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외웠던 문장들의 그 상황에 맞는 것들로 자꾸 치환하려는 한국 사람의 그 고질적인 영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들과 아주 재밌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 유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웃는 척 하느라고 책상을 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미군 그 특무 상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와이빌리, 너 무슨 뜻인 줄 알고 웃었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서 저는 바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근데 이 모먼트를 모면하고 싶었다. 그래서 웃는 척 했다. 그랬더니 우리 특무 상사님이 저에게 평생 남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묻지 않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는데요. 클로이,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고? 아빠 지금 영어 테스트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Not to ask about what you don't know is worse than what you don't know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모르는 것을 묻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투사 시절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 방법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같이 보실까요? 평소 원조 문장을 무조건 다 모았습니다. 평소 원조 문장이 뭐냐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제 행동과 또 생각들을 모두 이렇게 나는 잠이 깨다, 일어나다, 피곤해지다처럼 원조 문장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잠이 깨다는 일형식이라는 걸 알았고, 이런 식으로 become tired, 난 피곤해지다, 이게 이형식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점심을 먹다는 삼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임스에게 소리를 주었다라는 말은 사형식, 내가 업무를 마칠 것을 명령하다 하는 것은 오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평소문으로 제가 이렇게 모았던 모든 문장들이 실은 그 중심에는 오형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우치고 나서는 실은 6개월 뒤에는 미 이사단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특등 영어 전사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암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영어의 특징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자, I eat a lunch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가장 궁금증은 왜 갑자기 이 문장에서 do가 나왔을까? 실은 이 문장의 원조 문장은 I do eat a lunch라는 이 문장이 원조 문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do가 나중에 사라지게 되지만 이렇게 의문문이 될 때는 강조하는 것 do가 나와서 do I eat a lunch. 자, 그랬는데 의문문이 꼭 do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게 또 생겼죠. 내가 무엇을 먹었지? 그랬더니 런치 대신에 what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What? Do I eat what? 그런데 영어는 강조하는 것을 문장의 맨 앞으로 오죠. 그래서 What do I eat? 이라는 이 문장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I eat a lunch인데요. 자, 누가 먹었다고 하는 이 궁금함을, 제가 궁금함을 who로 표현했습니다. Who eats a lunch?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무슨 문장이 되냐면 누가 점심을 먹었는지 라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I know who is at lunch, 누가 점심을 먹었는지를 나는 압니다 라는 문장을 바로 만들어냈고요. 자, 요 문장이 바로 내려가서 이 앞에 명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시는 관계 대명사라고 변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문장 그대로 하고 뒤에 의문문을 했더니 Who is at lunch? 했더니 바로 의문문으로도 변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영어의 특징을 여러분들 조금씩 알아가시나요? 그래서 영어의 특징은 강조하는 것을 앞으로, 물론 영어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형식이라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재료를 우리 품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시면서 팔품사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 나시죠? 근데 실제 활용은 오품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품사라는 재료를 족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문장을 보십니다. 그녀는 똑똑한 철수를 매우 사랑한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품사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5개죠? 영어 문장도 똑같이 She loves smart 철수 very much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어순만 다르지 사용되는 재료는 5개가 똑같구나. 자, 그래서 결론은요. 5개의 재료, 즉 품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품사가 어떻게 몇 개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함을 제가 풀어드리면 한국어에는 명사 이렇게 3가지, 형용사 3가지, 부사 5가지인데요. 영어는 8가지, 9가지, 12가지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족보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장문이 제일 쉽다고? 영장문을 하시면서 한국 분들은 영작이 영어의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장문부터 시작을 하는 영어래야 독해도 되고요, 회화도 되고, listening comprehension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작의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제임스에게 서류를 주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영어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 중간 과정을 빼시고 I give James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한국 분들의 바로 영작하는 방법인데요. 실은 나는 주다 제임스에게 서류라는 한국말을 영어 어순으로 늘어놓는 것이 영작문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영어 어순으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작문을 잘하면요, 쓰는 것이 장문이죠. 그럼 이 쓰는 것을 입으로 하면 회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회화를 하게 되면 독해는 자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listening comprehension 이거 굉장히 힘드시죠? 이것은 영어 글자로 된 것을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동시에 보면서 듣는 연습을 하시면 listening comprehension은 바로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여기 한국에 왔더니 미국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thank you, sorry를 안 하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저도 그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네가 서울에 살지만 1초마다 한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sorry, thank you를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니. 그래서 국가에서 sorry, thank you를 못하도록 헌법으로 정해놓았다 라고 제가 변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sorry, thank you만 잘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상당히 부드러워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고급 영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고급 영어가 뭘까라고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뭔지요? 한국말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어민의 영어 수준은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2 영어 교과서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면 외국인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즉 이것이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단지 달라지는 것은 단어 수준이 좀 높아진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원서 수준, 그 쓰는 단어만 다르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 그의 결혼식에 왔다. 아주 평범한 얘기죠. 그랬더니 조금 배우셨던 한국분들, 우천 당일 다수의 축하객들이 그의 결혼식에 왕림하였다. 똑같은 말인데 쓰여 있는 우리 단어만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급이라 하죠. 즉 영어 또한 이렇게 쓰는 것을 보통 영어라 하고 이것을 고급 영어라 할 뿐입니다. 단어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들과 대화하시다가 너는 영어는 못하는데 단어는 매우 고급 단어를 쓴다라고 그래서 기뻐하시거나 흥분하셨던 한국분들 계십니다. 그런 뜻의 의미는 칭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왜 어려운 단어를 쓰니? 우리 6살짜리 꼬마가 아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장난감 사줘 라고 했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못 사. 그랬더니 이 꼬마가 엄마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거시경제는 좋은데 미시경제에 따른 우리 집 경제 지표는 왜 이래? 뭐 이런 식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한국 영어병에 대한 진단을 여러분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요, 진단을 해봐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에는 5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도록 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인강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필요 없다, 오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강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오형식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최초에는 영국 사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요. 실제로 그것이 많이 발전을 해서 뭐 36개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오형식이고요. 그게 원조고요. 나머지의 형태는 오형식만 알 수 있는 변형된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형식이나 문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영어 강사님의 강의는 오늘부터 듣지 않아도 좋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암기 많이 하라고요? 단어 암기만 많이 하는 그 위험성을 여러분과 나중에 제 강의에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는 거 모르고 계셨죠? 왜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또 발음 때문에 한국 영어가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뭐 소리가 어떻다는 발음이 어땠다? 자, 제가 요 강의 또 다음 강의에 바로 나오니까 발음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 하는 것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 분들 호주나 미국 오셔서 양키 발음하신다고 Hello, how are you? 마치 구역질 나기 직전까지의 발음들을 하시는데요. 그게 too much affected pronunci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발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영어에 대한 문제점을 강의하시는데 아주 한국말로는 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접근론은 없습니다. 그 강의는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떠드는 영어보다는 실제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영어 강의와 여러분들은 친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좋은 문장을 암기해서 상황 따라 쓰자. 제가 카츄샤를 입대하기 전까지 했던 방법이고요. 지금도 이러한 얘기를 하시면 좋은 문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수천 수만 개를 어떻게 다 외우시겠습니까? 이제 문장은 우리가 창조해내고 또 조립하면 됩니다. 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자신있게 얘기하라.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어디 나가면 자신있게 얘기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한국 분들의 영어를 자신 없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영어 어순을 모르고 단어를 마구 배열해서라도 얘기를 해라.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요. I give James a document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자, 이러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마구 배열만 시켜 놓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클로이가 하는 얘기 개소리입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영어는 자리가 지정석이라는 어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어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영어가 있고 원어민 영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비가 와서 나는 약속을 취소했다라는 한국말인데요. 이거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I had to cancel my schedule because of rain. 이거죠? 나는 못 갔습니다. 비 때문에. 라는 아주 평범한 이건데요. 이거 원어민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 또 사람 대신에 이렇게 rain이라는 이 사물을 주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표현은 rain forced me to cancel my schedule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어민 표현은 이것만 쓸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최종 증상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각종 시험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침묵하는 한국인들 양산을 했죠. 그리고 간단한 문장만 계속 반복하는 앵무새 학생들만 양산을 해냈다는 그러한 우리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 이민 초기에 호텔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은 접시를 닦던 이태리 친구하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제가 다음 또 아르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싸움을 중단에 멈추고 너 나중에 두고 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영어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서 See you later 라는 말에 감정만 섞어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태리 친구가 응? See you later?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 코미디가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 다시 봤어?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까요? I see you again입니까? 아니죠. 실은 그거는 I think very highly of you라는 영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 제가 이런 문제를 좀 드려볼게요. 너 앞으로 국물도 없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주 1초도 안 주시고 노숲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no chance, fat chance 뭐 이런 식의 너 앞으로 기회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의 표현은 너무 다양해서 영어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증상을 봤으니까 처방을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영어 방법이 바뀌지가 않았다. 또 발전이 없었다. 그럼 우리 그 역방향으로 좀 풀어보자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호주에 있는 7개 국어 언어 천재의 노하우를 우리 한번 받아들여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7개국 언어 천재가 하듯이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서 하는 즉 문법이 아닌 용법으로 풀어보자. 한국말을 한국말에 맞춰서 영어를 풀어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시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용법으로 풀어봤더니요. 한국어와 영어가 동일함이 80%입니다. 그 차이가 20%고요. 즉, 그래서 80%의 동일함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차이점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영어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20%만 이제 암기를 한다고 보면 마음이 좀 훨씬 가벼워지시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요. 한국어와 영어의 동일함과 차이를 발견한 한국 선생님이 현재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학연수도 가시고요. 워킹 홀리데이 가시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캐치프레이즈는
거기 가서 영어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너 영어 공부하러 가니? 나 영어 연습하러 간다. 즉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다 마치시고 그것을 연습하러 우리 해외 연수나 아니면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중학교 영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제가 와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의 영어 교육이 아주 효과적인 걸 저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원어민의 5, 6세 과정입니다. 즉, 늘 따라서 하는 입에 밴 어떤 패턴 잉글리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식이 영어 무지하게 잘하네 라는 여기서 착오가 생기실 수 있는 과정인데요. 이러다가 갑자기 중학교에 넘어가게 됩니다. 중학교에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원어민 초등학교 6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과 이 중학교 영어 사이에 이 갭을 뭘로 메꿔줄 것이냐? 이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능의 1타 강사 김기훈 선생님은 우리 6학년 과정에서 빨리 문법을 가르쳐야 중학교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 것도 저 들었고요. 또 대치동 선생님들하고 물어보면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영어를 마칠 수 있다. 이때 영어를 정복하지 못하면 영어와 영원히 멀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대치동에서는 지금도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자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영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셨죠? 자, 그리고 영어 발음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요, EBS에서 실험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동양인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이분이 지금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5분 들으셨던 어머니, 발음이 촌스럽고요, 발음이 너무 딱딱 끊어져서,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 마지막 결론 내십니다. 점수는 한 40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묻습니다. 어머니들 그러면 그 연설 내용은 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연설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 뜻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발음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어머니들이 한국 영어를 망치시는데 주범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반면에 영어 선생님입니다. 문장 구조, 의사 전달, 내용이 아주 완벽합니다. 다른 호주 영어 선생님입니다. 점수는 90점대 후반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볼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영어 발음 때문에 지금 10년간 유엔 사무총장 하시면서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자, 이제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이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 라는 이러한 문장이 그러면 다른 영어를 사용하는 타 국가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호주에는요, 약 130국에서 이민을 와서 삽니다. 그 중에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처럼 그 영어가 자기네 공용화되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호주 정부 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발음으로도 호주 정부가 돌아가는데 운영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도 분들의 발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 이게 인도 분들의 발음이고요. 자, 따갈로그를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제가 발음 한번 해볼까요? There are so many elephants there. 참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원어민들은 다 그 말을 알아듣고 원하는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영어 발음 가지고서 저에게 시비 거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 분들이 외국 나가서 하시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서투르시니까 주로 대부분 다 명령어 쪽에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영어를 하시는 한국 분들을 보고 상당히 매너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갑자기 싸가지가 있어지는 한국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든 얘기 뒤에 please를 붙이십시오. 욕을 하고 나서도 뒤에 please를 붙이면 싸가지 있게 욕하는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액센트가 중요합니다. important라고 하는 포 여의가 맞죠? 근데 important라고 하면 원어민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액센트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고 그 차이가 잘 안 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여러분과 공부해 보죠. 여러분들 그 오래전에 그 심혜진 씨가 나왔던 시드콤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건데요. 거기에 출연했던 여자 출연자의 그 발음이 한국 분들이 영어를 발음하는데 가장 최고의 롤 모델입니다. 그분이 항상 그러셨습니다.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이라고 했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자, 그 발음을 그대로 따라 봅니다. 자, B는요, 우리가 비가 온다에서 그냥 그 B 발음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비가 온다. 이 V는요, 아랫입술만 살짝 깨물고 그대로 B 발음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발음이 되겠고요. P는 피가 난다를 그대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F는요, 또 아랫입술만 살짝 깨무시고요, 피가 난다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피가 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H라고 배웠던 H라 배우셨죠? 근데 외국인들은 H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Z라고 우리가 배웠던 이 발음 zoo, 그래서 뭐 동물원에 관련된 발음하시면 참 힘들었죠. 자, 이것은 그냥 입 다물고 계시다가요, Z를 발음할 때 아랫입발만 살짝 앞으로 내미십니다. Z. 그것이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과 거의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 발음 중에 하나가 L과 R 발음인데요. L과 R은 첫자로 쓰일 때가 있고 또 받침으로 쓰일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보고 사자 일병구하기일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라이언은, 사자는 L-I-O-N, 라이언, 즉 리을 발음을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서 얘기했던 라이언 일병은 라이언입니다. R-Y-A-N, 즉 영어식의 그 영국식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 R 발음은 리을 밑에 이렇게 모음을 집어넣어 주시면 발음이 아주 정확한 발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Ryan. 되셨죠? 자, 이거 볼게요. 또 lady. 이제 두 말 안 해도 잔소리 안 해도 되겠죠? 자, 이거 royal 해보십시오. royal. 됐죠? 그럼 radar 한번 해볼까요? radar, radar, radar. 되셨죠? 자, 요 B-R-A-L-A 요렇게 해서 요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는데요. 이 베랄라라는 곳은 시드니 옆에 있는 소도시가 새로 생긴 데입니다. 그 집값이 아직은 싸서 한국 분들이 다시 새로 모여 사는 집성촌 모양인데요. 여기에는 참 슬픈 사연이 들어있는 지명입니다. 여기에 이사 가셔서 택시로 도착하신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저 택시를 타면 버렐라, 버랄라, 버랄라 뭔가 발음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대부분 걸어가셨다는, 저는 두 번 만에 도착한 곳입니다. 자, 이거와 이거에 똑같이 해서 버랄라. 자, 해봅니다. 버랄라, 버랄라. 자, 정확한 발음. 여러분도 이제 한 번에 택시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글자 이제 끝났죠?
근데 밑받침이 있을 땐 또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까요? 이럴 경우는 L에 소문자, R에 소문자를 생각하시면 발음하시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이 L은 니을 발음을 혀를 피면서 하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생긴 그대로 혀를 안으로 마르면서 하는 그 발음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발음해 보십시오. work. 안으로 혀를 말아서죠. 그래서 좀 길어졌죠. 그러면 이거 W-A-L-K work. 자, 이것은 리을 발음을 혀를 피시면서 하기 때문에 work. 밖으로 내뿜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어라는 뜻이죠. word. 되셨죠? 근데 여기는 안으로 말았다가 다시 피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word. 되셨습니까? 이게 세 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깐 동안이지만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보시면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음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평소에 생각하시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라든지 빨리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저희는 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 클로이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 또 다음 강의엔 어떤 것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보내주시면 제 강의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